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6월 15일 오후 대한민국 헌정의 대회의실에서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하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선 황교안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서 이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이원복 전 국회의원 15대 16대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고, 발표는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가 4.15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란 주제로 제1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프랑스 릴 대학에서 공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심소연 박사, 젊은 여성학자입니다. 심소연 박사가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어긋난 사전투표제 비판 및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휴식에 이어서 부방대원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오후 5시경 심포지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몇 번의 선거, 특히 지금 가장 논란이 심하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몇 번의 재검표를 통해서 이상한 투표지가 속출한 지난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해서도 물론 그 이후의 대선 또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될 부분은 우선은 4.15 총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15 총선은 5차례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저히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또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등등 온갖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투표지들이 4.15 총선의 원래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도 없었고, 또 그 이후에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전국 어디에서도 그런 표들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도 재검표를 하면 이상한 표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4.15 총선 재검표에서 나온 그 이상한 투표지들, 그리고 그런 투표지와 연계되어 있는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에 집중해서 4.15 총선의 문제를 파헤치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말끔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15 총선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선을 지나치게 확대시켜버릴 경우에는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 재검표에서 쏟아진 그런 문제점들을 부각을 하면 4.15 총선 당시 선거부정 의혹에 소극적이었거나 혹은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심지어 제대로 사정을 알지도 않은 채 부인하던 사람들도 점점 할 말이 없어지지만 모든 선거로 전선을 확대해버리면 오히려 상당히 소위 싸움의 전술에서는 취약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100곳 이상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돼 있고, 이 중에 5곳, 그러니까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그리고 서울 영등포을, 경기도 파주을 등 5곳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그 재검표가 실시될 때마다 모두 석연찮은 지금 그런 표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5곳 중에서도 가장 재판이 많이 진행된 것은 민경욱 전 의원이 원고인 바로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이죠. 지금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 같은 경우는 결심 공판, 그러니까 최종 변론까지도 끝났고 이제 선고 공판을 남겨둔 상태인데 6월정에 선고 공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6월의 절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언제 선고 공판이 있을 것이라는 연락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아마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판 과정이나 선관위의 여러 행태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재검표 과정에서 쏟아진 표들, 그리고 재판 과정을 보면 이걸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현재 4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이 재판부에서 바로 판결을 내릴지, 그렇지 않으면 대법관들 간에 서로 견해가 달라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기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지도 현재로서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4.15 총선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서 애매한 상태로 흘러온 데에는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4.15 총선의 경우 인천 연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여러 형태의 지금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검찰이나 혹은 경찰에서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소인 조사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났습니다만은, 가령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인 이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 혹은 중앙선관위의 고위 관계자를 지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직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코 대략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이미 시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대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15 총선의 선거관리의 문제점, 그러니까 선거관리가 공정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상당히 실체적인 진실은 앞으로 철저히 한 수사를 거쳐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은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우파 진영의 압도적 다수가 4.15 총선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몇몇 인사들이 총선 직후부터 그냥 4.15 총선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을 향해서 폄하하거나 조롱한 사람들이 몇 명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극소수라고 할 수 있고 꽤 알려져 있고 지적으로 깊이가 있는 우파 진영 인사들 중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4.15 총선은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이런 인식을 표명해오고 있습니다. 가령 학계만 보더라도 우선 약 6,200여 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여러 차례 4.15 총선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원로 교수들 중에도 이인호 명예교수라든지 맹주성 명예교수, 그리고 한국통계학회장을 지낸 한국통계학의 거두 박성년 명예교수, 또 아까 말씀드린 선거제도 개혁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 또 조동건 명예교수, 이런 원로학자들이 모두 4.15 총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정교모에서는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교수, 최원목 교수, 박영하 교수, 이호선 교수, 이재봉 교수, 이런 교수들도 모두 4.15 총선은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송재윤 교수, 황승현 교수, 이런 아주 쟁쟁한 교수들도 비슷한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단에서도 이문열 작가나 복거일 작가 같은 아주 거목들, 그리고 정치권과 관계에서는 이인재 전 의원, 또 박주선 전 의원, 박주선 전 의원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도 맡았던 과거 민주당 계열 정치인입니다. 이 밖에 김경재 전 의원, 정형근 전 의원, 장기표 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도 4.15 총선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부방대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나 국투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중에도 석동현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도태호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김모둔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또 차기환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등 이런 법조인들이 모두 4.15 총선의 선거 부정 의혹을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언론인 중에는 유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고문,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홍영 일본 통일일보 논설주간, 이런 인사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모 박성현 대표, 또 양승호 박사, 박선경 작가, 김원구 트루스포럼 대표, 이 밖에도 육사회사 공사 해병대 ROTC 출신 예비역 장교들, 각계 인사들도 많은 분들이 4.15 총선은 문제가 있다면서 아스팔트에서 투쟁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계 인사, 굉장히 많은 인사들, 더구나 그런 분들은 지적으로도 대단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4.15 총선 저거는 정상적인 선거로 보기 어렵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대략 덮고 없었던 듯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좋은데 지금까지 검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듯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충분히 여소야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적어도 4.15 총선이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엄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가장 제대로 해결할 방법은 뭐냐? 나는 바로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최적임자는 바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이 오랫동안 선거사범 수사를 해온 정말 대한민국에서 선거사범 수사에 관한 그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는 수사 경력도 있고 더구나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특검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격에는 맞지 않죠, 황 총리. 그렇지만 황 총리 본인이 만약 특검을 만다면 3개월 안에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다고 지금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굳이 맡는 것보다 황교안 전 총리가 특검을 맡아서 그래서 수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처리하면 되고 만에 하나 지금 중앙선관위가 주장해온 대로 지금까지 재검표에서 나온 저런 이상한 투표지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 투표지고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였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또 어느 쪽이든 예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밝히면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수사를 해서 그게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 만약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선거 부정은 아니었고 정말로 단순하게 선거 관리에 부실이었는데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면 또 그 나름대로 그렇게 발표해서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그렇게 만약 황교안 특검이 수사해서 그게 선관위 주장대로 선거 부정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 이 부실 관리였다면 그렇게 발표한다면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진행되어 온 이런 갈등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쟁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황교안 총리가 관찰해왔고 파헤쳐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의 지식이 있는 상태고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일하는 변호인들도 변호사들 굉장히 이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황 총리와 함께 팀을 이뤄서
특검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사건의 전모 어느 쪽이든 밝혀낼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꼭 출범시키고 그 특검에 황교안 전 총리를 특검으로 하는 특검팀을 출범시켜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 이렇게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